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생명 강의하는 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 그 고등 생명과학 좀 미리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설명을 좀 가끔 드려볼게요. 자, 일단 여기 첫 페이지는 지금 간단하게 제가 이번 방학 때 들어가는 수업도 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자세하게 좀 하나씩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이 페이지부터 보시면 일단 제가 이 고등 생명과학 과목이 일단 세 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머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저희가 기존에 이제 고등 생명과학이 생원, 생투가 있잖아요. 그 생원, 생투 두 과목을 이제 이번에 교과가 개정되면서 과목을 세 개로 쪼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친구들이 약간 좀 학교마다 조금 약간 커리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제 일반 선택에서 생명과학을 보통 아이들이 2학년 1학기 때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는 요령은 지금 단원 설명이 좀 소개가 돼 있고 여기 비고란을 보시면 좀 사실 도움이 됩니다. 비고란 같은 경우는 제가 음영 표시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살짝 음영이 안 보이는데 자료는 지금 음영이 잘 보일 거예요. 제가 이제 음영 표시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계산 파트 그리고 킬러 파트 그다음에 기존의 생원 생투에서 되게 수능 기출이나 EBS 모의고사가 좀 어렵게 나왔던 그런 단원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단원들은 제가 음영으로 표시를 한 거라서 되게 아이들이 나중에 이 단원을 공부할 때도 되게 이제 주력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단원이라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자, 일반 선택에서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은 이제 1단원은 크게 내용이 어려운 단원이 아니고 거의 다 암기예요. 그다음 2단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가 이제 뉴런의 구조와 기능, 보통 저희가 이제 전도, 속도 계산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생명원은 준킬러라고 되게 계산이 어렵게 나오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생명과학 일반 선택에서는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 일단 그런 단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암기 파트고 혈액형에 약간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킬러로 좀 집어넣었거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일반 선택에서는 이 단원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간 어머니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어떤 거냐면 일반 선택의 생명과학이 유전이 빠졌대. 그게 아니고 유전이 사실은 저희가 생명원에 유전이 약간 파트가 4개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 2개는 남아있어요. 2개는 여기에 남아있고 그 나머지 좀 어려운 2개가 저 뒤쪽에 3회 1학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기존의 생명원에서 저희가 이제 핵형 분석 파트라 그러는데 그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핵형 분석이랑 감수 분야. 그래서 여기도 약간 어려운 계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단원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보시면 자, 진화의 원리 같은 경우 저희가 원래 기존의 생투가 요로 지금 단원이 내려와 있긴 한데 여기 마찬가지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이라고 계산이 좀 어려운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가장 좀 중요하고 어려운 파트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생물 분류랑 개통수는 마찬가지 원래 생투에 있는 파트인데 여기는 사실은 암기거든요. 이제 개통수랑 분류는 사실 암기를 많이 하는 거라서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건 생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쓸 그런 파트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택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전도 속도가 좀 포인트. 그다음에 요 마지막 단원에서 핵형 분석이랑 감수 분열 그리고 진화의 원리 정도 일단 아이들이 잘 마무리하면 여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시면 자, 2학년 2학기 때 지금 저희가 그 다음 과목이 이제 진로 선택으로 넘어가는 과목인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에서 생명을 선택을 해야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그런 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진로 선택에서 2학년 1학기 때 생명 파트를 하지 않고 진로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에서 생명과학을 선택한 친구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좀 더 심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어서 보시면 이게 마찬가지 2학년 2학기 때 세포와 물질대사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보시면 자, 여기 다 암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의 생투에서도 보시면 되게 암기여서 회로만 잘 암기라면 애들이 굉장히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단원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잠깐 참고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생명과학 원의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단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과가 개정되면서 과목이 3개로 쪼개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3개 중에 좀 가장 수월하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 우리 친구들이 세포와 물질대사라는 과목을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회로 암기랑 효소 계산이 살짝 나오지만 어려운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목 3개 중에서는 가장 좀 쉽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보통 2학년 2학기 때 많이 아이들이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자, 마지막이 이제 저희 진로 선택의 좀 가장 핵심인데, 자, 생물의 유전 파트인데요. 이게 보통은 지금 저희가 커리상 학교들마다 거의 다, 자, 3학년 1학기 때 아이들이 거의 다 이 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제가 아까 음영 표시가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파트를 제가 표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보시면 음영입니다. 전체적으로.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기존의 생원에 유전이, 소단원이 4개 있어요. 자, 그 중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제가 3의 1로 옮겨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유전하고 사람이 유전병 파트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전부 다 이제 기존에 있던 생투에서 되게 심화 계산, 어려운 계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분자 유전학 쪽인데 이게 기존에 생투에 있던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 3회 1학기 생물의 유전 파트를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선택을 한다? 상당히 미리 대비를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전부 하나하나 전부 다 주옥 같은 어려운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좀 미리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사실 제가 지금 현재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의치학반 같은 경우는 미리 사실 개강이 돼 있는 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 중2 겨울방학, 이번 겨울방학이랑 3월 때부터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미리 지금 저랑 같이 미리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여기를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들어가니까 잘하던 애들도 엄청 헤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 파트는 사실은 클리닉을 하긴 하지만 클리닉 대상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여기는 웬만하면 다 애들이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과목이고, 이제 사실 제가 지금 현재 그 친구들이 저랑 생명과학을 이 시기에 특히 겨울방학이나 3월 달에 저랑 같이 생명과학을 미리 선행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상위권 친구들입니다. 현재 중3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도 여기 들어오니까 상당히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일단 말씀드려서 좀 상당히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일단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충 어떤 과목인지 좀 약간 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 학습 관리 이제 학습 안내인데, 자, 일단은 제가 이제 하나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 이제 집중이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아시겠지만, 어쨌건 단기에 굉장히, 많은 양의 분량을 한꺼번에 끝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아무리 뭐 생명과, 아까 제가 세포랑 물질대사가 쉽다라고 했어도, 그거를 단기에 그냥, 선행 없이 굉장히 좋은 성적 뽑기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집중이수라는 게 아이들이 단기에 확 중간, 기말 2번 시험만으로 등급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뭐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과탐도 마찬가지라서 조금 이제 우리 아이들 미리 선행을 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특히 물화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미리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일단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이 집중이수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왜냐면 범위가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많은 범위를 한꺼번에 중간, 기말에 딱 등급을 내야 되는 거라서 조금 아이들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고 좀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제가 이제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 과목 결정이랑 준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약간 좀 과탐 같은 경우도 되게 흐름이 조금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 전공 적합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수능에서는 이제 바뀌기 전 현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과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지원, 생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저희가 이제 입시가 바뀌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전공이랑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향 때문에 아마 지학은 좀 많이 지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다시 물화생의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대생들은 물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의치학계 같은 경우는 화생을 반드시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요구한 그런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신다면 과탐은 기본적으로는 물화생에 대한 선행을 조금 더 중요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동그라미 2번은 내신 대비인데 이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1등급이 일단 필수인데요.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살짝 드리면, 자, 이 내신 대비에서 제가 고2라고 이제 어쨌건 저희가 고3의 1학기까지는 거의 내신 많이 들어가니까, 자, 고2, 고3 일단 그 등급을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고1은 통합과학이긴 하지만 이게 1등급이 10%니까 전체 300명에 30명이 1등급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가 어쨌거나 고1 가서 통합과학을 전체 300명 중에 30등 안에 들면 1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되게 이제 이과 성향이고 물화생, 특히 뭐 통합과학 성향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여기 안에 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고2나 고3이 되어서가 사실 더 문제인데, 자, 볼게요. 그러면 고2나 고3에 맞을 때 보통은 아이들이 이제 선택했을 때 인원수를 추리면 150명에서 한 200명 사이거든요. 아이들 전체 인원수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고2나 고3 때 어떤 특정 과목에서 특히 과탐 같은 경우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아이들이 총원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자,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솔직히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고1에서 전체 300명 중에 30명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거의 다 이과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과를 갈 생각을 하고 당연히 수학이랑 과탐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30명 중에 제가 볼 때 한 10%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최상위 문과 친구들은 그 정도를 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이과 친구들이 통합과학에서 1등급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친구들이 거의 다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수 한 두세 명 빼놓고. 그럼 요 아이들 중에서 다시 또 15등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이 30명 중에서 한 3명 뺄게요. 그러면 27명의 1등급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27명의 1등급. 자, 그 중에 우리 애가 1등급 받으려면 15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무슨 결론이 생기냐면 이 27명이 여기 1등급 친구였는데 통합과학에서 자, 그 중에 다시 고2나 고3에 오면 15명만 1등급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통과해서 우리 애가 1등급인데 이제 일반 선택이나 진로에 왔을 때는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너무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통과가 2등급이야. 그럼 여기는 1등급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이거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제가 이과 쏠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고1 아이들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300명 안에는 그 문과 깔아주는 문과 애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깔아주는 문과 애들 때문에 내가 되게 등급이 안정적으로 잘 나와요. 1등급이. 1등급 정도는 이제 선행을 잘하거나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등급을 안정적으로 나올 텐데 이제 문제는 고2나 고3에 갔을 때는 이 잘하는 친구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급 안에 드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고1은 어느 정도는 제가 미리 좀 탄탄하게 준비한 친구들은 등급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고2나 고3 갔을 때 이 등급을 유지하려면 훨씬 더 대비가 좀 많이 되어 있을 필요가 있고 그게 진짜 실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만 봐도 분명히 고1 때 통과 뭐 등급 잘 나왔는데 고2나 고3 가면 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2 딱 되면 정말 애들이 내신 대비하느라고 죽어나거든요. 왜냐?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과에.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내가 뭔가 등급이 1등급, 2등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애들이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1 내신 대비보다는 고2 내신 대비나 고3 내신 대비가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제가 일단 말씀드릴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지필하고 수행도 마찬가지인지 아시겠지만 제가 중등이랑 고등은 정말 확연하게 내신 대비 준비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대비 기간 되면 아이들이 정말 저희들이 봐도 너무 안쓰럽거든요. 막 씻지도 못하고 와요. 그냥 학원 수업에 애들이 막 깨재재하게 해요. 이렇게 오는데 막 보면은 막 학원 숙제했어요. 뭐 전날에 밤샜어요. 뭐 수행평가 하느라고요. 이제 애들이 막 시험 대비 기간에 여러 가지 뭐 이제 내신 대비 그러니까 학교 숙제도 하지만 학원 숙제 하죠. 그다음 학교에서 어쨌건 수행평가 굉장히 많은 수행평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다 수행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내신 대비 기간에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되게 낭패를 그럴 수가 굉장히 많아서 좀 그런 것들은 좀 미리 좀 어머니께서 아시고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결국에 저희가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냐. 자, 일단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이 수능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제가 생명과학 애들 내신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생명과학에 제가 이제 모든 학교 시험지를 다 추려가지고 출제 개형을 제가 매번 보거든요. 여지없이 수능 기출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전부 다 수능 기출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되고 거기에서 변형 뭐 숫자 바꾸거나 뭐 서술형 이렇게 낸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과탐 같은 경우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수능 기출 문제를 우리 아이가 얼마나 핵심적으로 잘 알고 있고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냐가 일단 기본적으로 주안점이기 때문에 자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일단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뭐 학평이랄지 모의고사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자의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끔 학교쌤들이 본인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자기가 스스로 낸 문제가 가끔 있어요. 이제 조금 그런 경향이 심한 학교가 영동고 정도?
영동이랑 숙명여고 좀 약간 학교쌤이 좀 되게 특이하게 내신을 좀 은광여고까지. 그래서 이 세 학교 정도가 좀 이렇게 학교쌤이 자의적으로 문제를 좀 특이하게 내시는 건 학교이기 때문에 뭐 그런 학교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자 어머니께서 명심하실 게 수능 기출하고 EBS 문제 정도는 좀 미리 좀 아이가 핵심 문제를 풀면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 왔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도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선행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교재가 거의 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능 기출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뭘 주냐면 이게 제가 제 교재를 약간 슬쩍 긁어온 거예요. 보시면요. 여기가 수능 기출 문제죠. 수능 기출 문제. 그다음 이거는 뭐냐면 제가 1등급 완성 문제라고 해서 보시면 이게 경기고 문제예요. 경기고 여기 아래가 단대부고인데 제가 일부러 기출 문제를 한 두세 문제씩 넣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제 현재 중학생이지만 이게 지금 내가 공부하는 단원에서 실제 학교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이들이 경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학교 시험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중요하다라고 아이들이 좀 파악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일단 기본적으로 병행해가지고 일단 제가 일단 수업 진도를 나가는 편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 반복된 핵심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까 제가 생명과학에서 유전이 좀 가장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랑 유전. 그러니까 계산 파트랑 유전 파트가 가장 중요하고 생명과학에서도 그거를 정복을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그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 이게 되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살짝 그림을 그리면 지금 현재 우리 애들이 약간 요런 식이에요. 우리 애들이 약간 이제 고등 생명과학을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벽을 느끼는 게 유전 들어갈 때예요. 뭐지 이거? 선생님 이거 생명 맞아요? 맞아. 수학인데요. 왜냐면 컴비네이션 이거 조합 이런 거 나오니까 확률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요런 느낌인데 사실상 우리 친구들이 여기 이 벽을 넘어서면 다 이제 그 문제들이 그 문제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기를 올라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를 올라설 때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는 사실 반복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반복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일단 제 교재에 수능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기출 문제. 핵심 수능 기출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당연히 핵심 문제를 뽑아서 설명을 해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과제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럼 제가 자 과제나 테스트가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교재의 변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저도 똑같이 그냥 제가 설명했던 문제를 서술형으로 내거나 숫자를 바꾸거나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가 숙제를 열심히 해왔다? 그러면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애들은 어떻게 느끼냐?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엄마, 내가 고등 생명 처음 시험 봤는데 100점이야. 막 그러면 이제 자기는 생명과학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 뭔가 생명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생명과학을 특히 고등 생명과학을 맨 처음에 접하는 친구들한테 물론 어려운 생명과학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주고 싶지 않아요. 왜? 애들이 너무 좌절을 느껴요. 이게 생명이야, 수학이야, 퍼즐 맞추기야, 막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저는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처음부터 던져줄 필요는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공부라고 하는 게 자신감이잖아요. 내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겠다. 어떤 그런 자신감이랑 그다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이거를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반복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풀렸던 이 문제를 좀 변형하고 그러니까 과제랑 수업만 잘 들으면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문자 보내드릴 때 우리 애가 만약에 성적이 100점이 나왔다? 그럼 애가 수업을 잘 따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재 문제를 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변형된 문제까지 풀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 텀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텀이 심화가 있으면 이제 그때 가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최대한 저는 제 목표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 생명과학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수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로 제가 일단 수업을 기획하고 있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방학 동안에 수업 안내를 살짝 하고 빨리 끝낼게요. 힘드시죠? 자, 보시면은 6페이지부터 수업인데요. 지금 여기는 잘 보시면 이게 그 방학 때 단타로 끝나는 수업이라
시간이라서 화목 10시 1시, 그다음 화목 2시 5시입니다. 일단 첫 번째 화목 10시 1시는 유전 핵심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유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을 다는 못하고요. 거기서 이제 유전만 추려가지고 제가 일단 단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전에 대한 기본 핵심을 한번 끝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개념 7, 문풀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목 2시, 5시는 뭐냐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일반 선택이 2학년 그러니까 2-1 과목이잖아요. 일단 2-1 과목에서 마찬가지 다는 못해요. 짧아서. 그래서 일단 8회 완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계산은 전부 다 제가 뽑았습니다. 보시면 뭐 속도, 아까 제가 중요하다는 거 계산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화목 2시, 5시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을 전부 다 끝내는 그런 수업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자, 세 번째는 보시면, 자, 이거는 뭐냐, 이번에 새로 이제 만들어진 약간 개념, 그러니까 베이직 반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건 주 1회 반이에요, 수요일 반.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일반하고 진로, 그러니까 전 과목, 고등생명과학 전 과목에서 제가 계산만 전부 다 뽑았습니다, 계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 그러니까 진로 선택은 그러니까 물질 대사랑 생물 유전 전부 다 포함된, 그러니까 세 과목이 전부 포함된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계산하고 중요한 파트만 골라서 일단 요 단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 1회에다가 조금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좀 탄탄하게 좀 모든 전 파트에서 계산 파트를 이제 미리 좀 핵심을 잡고 싶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요일반 좀 일단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의치학반인데 이거는 조금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어드밴스드 반이라고 약간 심화 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어떤 반이냐면 제가 기존 반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일요일 2시, 5시에 지금 이미 애들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인데 이 친구들은 일단 저랑 한번 전범위에서 핵심을 좀 끝내기 때문에 약간 심화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살짝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의 유전은 조금 더 심화로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반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기존의 생투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투를 좀 더 주안적으로 보는 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고등생명과학의 유전을 어디서 들었어. 근데 기존의 생투는 많이 못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기존의 생원에서 유전을 좀 더 심화하고 싶어. 그런 친구들은 저랑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의 생명과학의 유전의 심화랑 그 다음에 생투를 같이 들어가는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여기는 어드밴스라서 아마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 반이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번 유전을 들었던 친구들 유전 조금 심화랑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의 생투 파트가 아마 수업 때는 반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생투까지 같이 진행이 되는 그런 반이기 때문에 요 반을 조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살짝 오타입니다. 얘가 개념 5, 문풀 5로 잘못 나왔는데 일단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이 예비 고1 친구들을 되게 정말 오랫동안 오래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입학해서 이제 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제 현재 예비 고1이랑 현재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어요. 공부는 특히 최상위권이나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여러 번, 세네 번 반복해서 아이들한테 여러 번 돌려주는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참고하시고 지금 뭐 아이들마다 되게 학업 상황이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좀 잘 계획하셔가지고 좋은 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